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러닝을 하실 때 운동 기록을 어떤 것을 이용해 측정하시나요? 아마 러닝을 거의 처음 하시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이키 NRC나 스포츠 브랜드들의 러닝 앱을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러닝이 좋아지면서 당연하듯이 스마트워치에 눈이 가실 거예요. 러너들은 거의 다 차고 있으니까요.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그리고 순토, 가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저도 애플워치 SE2랑 가민 인스팅트가 있어요. 러닝을 한 7년 동안 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 러너라면 모두 아는 최고의 러너 엘리우드 킵초게가 처음 듣는 시계를 차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바로 갔죠. 주변의 러너들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스마트워치가 두 개 있는 입장에서 한 개를 늘린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기억에서 멀어졌어요. 저는 얼리 어댑터까지는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웬일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꼬민드 서울이라는 러닝 커뮤니티를 통해 2주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나중에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초보 러너들을 위해 오늘 같은 영상을 만들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러닝 전용 모델인 코러스 페이스 2를 선택했어요. 트레일 러닝이나 상위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한 모델도 있었는데 저는 왠지 간단하면서 스포츠 스마트워치를 처음 사는 사람들을 위한 리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리뷰도 중요하지만 직업병인지 일단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주변에 자세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당장 글로벌 코러스 홈페이지를 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미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킥스타터, 인디고고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내에는 와디즈라고 비슷한 형태의 소셜 펀딩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은데 창업자가 자금이 없으면 소비자에게 미리 살 수 있는 기회나 일종의 혜택을 주고 자금을 모아 제품을 만드는 거죠. 코러스는 스마트 사이클링 헬멧을 펀딩 받으면서 2016년에 창업했어요. 그러다가 영역을 좀 더 넓게 확장하면서 2018년부터 GPS 시계인 페이스 시리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더라고요. 역시 미국의 스타트업 신화는 멋진 것 같아요.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킵초게를 모델로 영입한 걸 보면요. 그리고 저도 트레일 러닝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트레일 러너이자 산악 선수인 킬리안 조넷도 모델로 영입해서 시계를 차고 있어요. 분명 코러스는 원래 부자 회사는 아니었는데 스타트업답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많이 받아서 이런 최고의 선수들을 모델로 영입할 수 있었겠죠? 반면 이런 선수들도 분명한 건 그들의 명성에 흠이 될 만한 기능성 브랜드와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믿음이 가더라고요. 너무 앞뒤 맥락 없이 모델만 보고 믿는 건가요? 저는 10회 이상 50km 이상의 러닝을 페이스 2 모델과 함께 했어요. 워낙 펀런주의자다 보니까 트랙 훈련이나 훈련 모드의 관심사보다는 먼저 시계가 이쁘냐, 보기 편하냐, 가장 간단한 기능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일단 나일론 밴드 포함해서 30g 미만의 무게로 스키니한 밀착형 디자인이에요. 많은 리뷰를 먼저 봤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은 부분 중 하나더라고요. 뭔가 타사 대비 설치나 설정이 쉬운 것도 강점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아직 코러스 브랜드가 크게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시계 화면이나 활동 데이터 설정하는 것도 많아서 비교적 쉽고 빠르게 바꾸고 GPS도 잘 잡히고 데이터 동기화도 엄청 빠른 편이었어요. 러닝을 포함해 수영, 자전거 등 15가지 운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2주 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버튼이 2개라서 좋더라고요. 터치는 안 되고 실행과 되돌리기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 버튼은 누르기와 다이얼처럼 돌려서 움직여서 조작하면 메뉴를 찾는 기능이라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애플워치는 버튼 수가 같고 터치 스크린이고 가미는 5개 버튼으로 이루어져 쓰시던 분들은 헛갈릴 수도 있겠지만 코러스부터 처음 쓰는 사람에게는 편리할 수 있을 테요. 잠금 기능도 있는데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세심해서 좋았어요. 보통 임의로 눌러질 때 짜증나서 좋은 기능 같아요. 반면 다시 잠금 풀고 출발할 때는 좀 번거롭다는 생각도 드네요. 완충 후 10일 동안 10회 50km 러닝과 평상시 생활용으로 차고 33% 정도 배터리를 보면 몇 회 러닝해도 3일 정도는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해 보여요. 기준은 최대 30시간 GPS를 이용한 운동과 20일 이상 충전 없이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 공공 운동장을 뛰는 경우가 많아요. 본격적으로 러닝을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제대로 갖춰진 트랙에서 뛰고 싶을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된다면 트랙 모드에서 레인별, 인터벌 모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GPS 정보를 보고 정확하게 뛰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러너에게는 운동시간, 거리, 현재 페이스, 평균 페이스 등이 가장 중요해요. 심박수, 칼로리, 누적 고도도 함께 한눈에 볼 수 있지만 근데 굳이 복잡하게 세팅하지 말고 본인의 관심사와 성장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설정해서 추가적으로
시작으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뛰도 하지만 함께 뛰는 것도 동기부여와 많은 연관이 있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이키 NRC, 스트라바, 리라이브, 애플 헬스와도 연동되니까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다른 스마트워치 중에 순토가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확실히 경쟁 모델들에 비해 아주 훌륭한 가성비를 갖고 있어요. 애플워치 SE2, 가민 245 대비 9만원에서 13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이상의 모델들과 비교해도 모자랄 것 없는 기능들도 갖고 있어요. 현재 스포츠 스마트워치 시장을 기준으로 가민의 대중성과 애플워치의 범용성이 강점이라 후발주자인 코로스는 가성비와 다양한 기능으로 도전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부담없이 페이스2를 무조건 선택할 것 같아요. 기존의 애플워치나 가민을 쓰시는 유저는 누적 데이터나 인터페이스의 익숙함을 포기하기가 어렵긴 할 듯하네요. 반면 기변을 고민하신다면 페이스2는 가격과 성능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될 듯하고요. 트레일 러닝, 울트라 마라톤, 철인 3종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싶다면 아펙스2나 2 프로도 역시 가격과 성능에서 훌륭한 대안이에요. 참고로 2와 2 프로는 GPS 주파수가 1개와 2개로 잘 잡는 방식에서 10만원의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잘 선택하세요. 국내 코로스도 지금처럼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체험 서비스를 하는 게 좋은 마케팅인 것 같아요. 연차가 드는 기존의 러닝크루뿐만 아니라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러닝크루와도 함께하면 더욱 코로스의 장점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고의 마라토너와 최고의 트레일 러너가 선택한 스마트워치. 러너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네요.